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제목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요즘 애들 공부 안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요즘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고 말할 때 사실 이게 시대불문하고 항상 해온 이야기라고들 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11세기의 한 학자의 불평을 소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학구적 열의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쇠퇴하고 있다. 근데 11세기라고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잖아요. 이때는요, 인류의 10분의 1도 글을 읽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의 해이함에 대한 불만은 시대를 막론하고 단순하게 일명 교수들의 머릿속에 항상 존재하는 환상 같은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요. 약간 미국에 편중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기사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코노미스트 6월 마지막 호에 실린 기사이고요. 기사와 사설을 함께 엮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요. 기사 먼저 보면 제목부터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Students are doing worse than you think. 학생들의 실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부제는 구체적으로 제목을 보강하는데요. Some at college or university are testing no better than 10 years old. 대학생 중 일부는 10세 아동보다도 나을 바 없는 시험 결과를 보인다. 사설 제목도 보여드릴게요. University for harms poor students the most. 모두를 위한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 Time for sane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에 물꼬를 트는 것은 어쩌면 새로울 것 없는 대학 교수들의 불만입니다. 특히 요즘 교수들은 학생들이 하락하는 수학 실력과 문해력에 대해서 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일화를 살펴볼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중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학년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수준 미만의 수학 실력을 가진 게 거의 8명 중에 1명꼴인데 이 비중이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30배나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또한 뒤처진 학생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14세의 수학 실력에도 못 미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미국의 공립대학 시스템이니까 어쩌면 사립 명문대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교수들이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수들이 느끼는 압박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텍스트의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확연하게 복잡한 글을 읽은 경험이 더 적고 집중력과 지속적인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졌다는 거죠. 10년 전에 다녔던 학생들은 쉽게 했던 읽기 과제도 쩔쩔 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수들의 이런 불만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이미 과거에 유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불만은 항상 존재해 왔으니까요. 게다가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이 전국적, 아니 지역적으로라도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게 정말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수학 능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흔한 교수들의 산발적인 불만인 건지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기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OECD에서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성인 역량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인 역량조사는 국가에 거주하는 만 16세에서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OECD 회원국 31개국과 비회원국 2개국, 싱가포르와 크로아티아에 대해서 시행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바로 수십 개국의 시민들이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해력과 수리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는 게 목표거든요. 테스트 예시를 보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해요. 약병의 지시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혹은 방을 도배하기 위해서 벽지를 얼마나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차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문제까지 총 5단계로 결과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밑단계인 1단계는 선진국 국가의 초등학교 졸업 시기 학생이라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요. 가장 최근 결과는 2024년에 나왔는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다른 건 고등교육 마친 35세 미만에 한해서만 분석된 결과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 모든 종류의 대학에 다니는 학습자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설명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 대학생 7명 중 1명은 문해력이 초등학교 수준 이하의 점수이고 10년 전보다 이러한 학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2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수리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리력은 5명 중 1명이 최하 수준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이걸 해석해보자면 고등교육 전체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 결국 모든 아이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왜의 문제죠? 이렇게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래도 가장 쉽게 의심할 수 있는 건 팬데믹입니다. 평균적으로 20주 정도 지속되었던 학교 폐쇄도 그렇고 대면 학습을 했더라도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와 같은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의 재미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학습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학업 성취도는 코로나 이전인 2010년대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데이터로 볼게요. 미국의 국가 테스트 기준인 NAEP 점수를 보면 2010년 초반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 점수 데이터를 보면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미국 학생들의 학력은 2012년, 2013년 무렵 사상 정점을 찍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2013년부터 점수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10년간 떨어진 점수의 폭이 팬데믹 기간 떨어진 폭만큼 컸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수학 점수는 2012년 정점 대비 무려 15점이나 폭락하여 1970년대 후반으로 후퇴했습니다. 독해 역시 정점 대비 7점 떨어져 사실상 5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요.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사설 옆에 붙어있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수준을 낮추지 마라. 기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학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대학생들의 기초학력은 팬데믹 이전부터 꾸준히 악화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대학들이 입학 기준과 평가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셈이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많이 낮아진 대학 입학의 기준입니다. 현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미국의 대학들 중에 SAT나 ACT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절반 이상이었는데 말이죠. 팬데믹을 전후로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냐고 하면 우선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물론 단순히 SAT나 ACT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대입 에세이도 그렇죠. 그 이전에도 대입 에세이를 타인이 대필해주곤 했지만 이젠 AI가 있잖아요. 대입 에세이라는 걸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입학 도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대학의 모집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좋아져서 시험을 없앤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학생 모집을 위해 기준을 낮춘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이 있고 더불어 이민자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민자 가정의 경제력이나 애초에 영어 과목 국어가 아닌 것을 고려하면 어려운 입학 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별로 대학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아예 폐지해버리고 강의실을 채울 수 있는 학생의 머릿수를 확보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더 이득이라는 거죠. 아무리 시간에 검증을 받은 강의 계획서가 있더라도 이걸 폐기하고 듣기에만 좋고 알맹이가 없는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는 커리큘럼을 택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강의실을 못 채울 걱정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인구적으로 보아도 대학에 진학할 대상인 인구가 이미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대학의 규모를 축소하느니 차라리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그것이 최하의 학생이더라도 모으고 보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학점에 대해서 만연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학생들의 실력은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학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예일대는 2010년에서 2011년 시즌에 A나 A- 학점인 학생 비율이 67%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에서 2023년 시즌을 보면 79%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부여된 학점 중 A 학점의 비율은 2005년에 2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으로 오면 무려 60%로 확 높아집니다.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기보다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 학점 시스템 자체가 학업적 측정 도구로서의 기능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대학 내부적으로도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학점을 깐깐하게 주는 교수로 소문이 나면 학생들이 그 교수의 강의를 듣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교수로서의 경력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요인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인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AI 영향입니다. 기사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바로 치트 GPT라는 표현이에요. AI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대학 연구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글쓰기, 코딩 과목에서 챗GPT 출시 이후 AI 학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대해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좋은 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무용한 AI 탐지 프로그램도 한몫을 합니다. 교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AI 탐지 프로그램도 신뢰하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감독관 이입해서 직접 감독하고 학생들도 오픈북이 아닌 자리에서 직접 수행하는 형식으로 시험을 대체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전환이 점차 예산과 인력을 가볍게 가져가려고 하는 대학의 행정방침과 상충한다는 겁니다. AI에 대한 체념적 인식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교수들조차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It is growing common to hear academic shrugs that perhaps students no longer need strong basic skills, because so much of the work they do in future will involve tweaking things made by AI. 어차피 학생들이 미래에 할 일 중 많은 부분이 AI가 만든 것들에 대한 수정을 포함할 텐데 어쩌면 더 이상 강한 기초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항복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대학생들의 기초학력은 팬데믹 이전부터 꾸준히 악화되어 왔지만 대학들은 되려 입학 기준을 높이기보다는 입학 기준과 평가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거기에 다가온 AI 시대가 이러한 경향성을 부추기면서 전체적인 기초학력의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사는요, 오히려 더 엄격한 평가와 기초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런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죠.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가르치는데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되려 탁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소비되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학에 받는 것 자체가 그런 학생들로 하여금 중독 탈락을 하게 만듦으로써 되려 대학을 오지 않았을 때보다 학생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사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보면 좀 원론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입학시험을 부활시켜야 된다. 우수한 학점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서 학생들의 평가에 엄격한 기준을 부활시켜야 한다. 또한 대학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컬리지와 같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결책은 원론적일지언정 기사에서 제시하는 비판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Education should provide everyone with that opportunity. 교육은 모든 이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It must never become a blocker, sprinkle its benefits on a some few while holding those less fortunate in their place. 소수의 선택된 이들에게만 혜택을 베풀고 불우한 이들은 제자리에 묶어두는 그런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But raising young people repeats ties without granting them the skills they need is not programmatic or a kindness or a blow for the racial equity. 하지만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하지 않은 채 청년들을 교육 사다리의 상위 단계로 올려보내는 것은 실용적이기도 친절한 처사도 인종적 형평성을 위한 조치도 아닙니다. It is a cowardice that lets everybody down. 그것은 모두를 실망시키는 비겁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나라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기사에서는 주로 다룬 미국의 결과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성인 평균으로만 보면 언어와 문제 해결력은 미국이 한국보다 조금 더 높고 수리력은 한국이 미국보다 약간 우세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미국 모두 전반적인 성인 평균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걸까요? 세부적인 연령대별 데이터를 뜯어보면 두 나라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세대 간 역량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청년층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결과를 보입니다. 16세에서 24세 청년층의 결과를 보면 언어 능력 276점, 수리 능력 272점으로 OECD 평균을 가볍게 뛰어넘는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55세, 65세 장년층의 경우 언어 217점, 추리 225점 등으로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과거 세대의 교육기회 차이가 성인 역량 조사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전체 평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급격한 세대 간 교육, 디지털 격차가 평균의 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요, 미국은 한국처럼 특정 세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고 전 연령대가 골고루 완만하게 하락했습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반적인 역량이 평탄하게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지능이나 역량이 내려앉고 있다는 거시적 우려는 미국에 조금 더 가깝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기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한참 전에 나왔던 영화 이디오크러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제목인 이디오크러시랑 이디엇과 크래시의 합성어로 지은 제목입니다. 미국 육군의 평범하게 그지없는 도서관 사서인 주인공이 비밀리에 지내는 인간 동면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밀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면서 무려 500년 동안 잊힌 채 잠들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500년 뒤 깨어난 미래는 일명 이디오크러시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만 폭발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인류의 평균 지능이 무려 IQ 60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은 오직 자극적인 TV 프로그램, 정크푸드, 도파민만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 보니 2005년 기준으로는 모든 면에서 딱 평균이었던 주인공이 이 멍청해진 미래 사회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농작물이 안 자라는 게 미래 사회의 문제인데요. 알고 보니 이온 음료를 농작물에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능 테스트를 통해 지구상 최고의 천재로 주목받게 된 주인공이 이온 음료가 아닌 물로 농작물을 키워내면서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자극적인 메시지를 준 코미디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약간 영화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이디오크러시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실제 이디오크러시 영화의 트레일러 댓글을 보면요. A comedy now, a documentary later. 지금이야 그냥 코미디 영화겠지만 나중에는 다큐멘터리가 될걸? It's happening. 진짜 그렇게 되고 있음. Yup, definitely a documentary. 맞아, 다큐멘터리 다 됐다고. 봐봐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는 법이지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재미있는 기사들을 발견해서요. 부지런히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